지점에서 모인 기획팀과의 회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본점 행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진행된 회의는 호텔의 보안 상태조차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작은 펜션을 빌려 개인 교통수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모이게 한 것이 특징이었다. 최근 회사 내부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기획 아이템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 회의에 참가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와야 한다니 정말 야외 소풍이라도 온 줄 아는 건가? 윗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가끔 이해하기 어렵군. 최근 전략회의는 호텔에서 합숙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비밀을 논하는 모습이 다소 모순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본점의 의지는 확고했다. 금융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계획과 성과를 내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휴식이 끝났으니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선, 은행의 구조적인 개선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고객 응대에서의 획일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부족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은행의 구조적 개선은 이 회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의를 이끌던 기획실장이 말을 이어가자 여기저기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은행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점 아닙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토마토 은행 사례가 언급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내세워 은행의 이미지를 바꾸고 금융상품을 개발해 은행계에 혁신을 가져왔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은행의 이름과 이미지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한 여성 대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모든 은행들은 본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우리는 새로운 지점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은행을 만드는 거죠. 그녀의 말은 좌중을 사로잡았고 새로운 브랜드 은행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점마다 독특한 이름과 디자인을 도입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본사와의 연결성은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되면 은행의 이미지와 서비스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파격 중에서도 정말 파격적이었다. 은행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마치 이상한 단체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럼, 여대리, 새로운 은행을 세운다고 칩시다. 그런 독특한 체제를 본사가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본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미 은행의 M&A와 대형화가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었고,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은행에 오는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은행 경력자들을 활용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들은 은행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본사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본사는 새로 시작할 은행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은행이 성공하면 그 지점장은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인정받을 것이고 본사에도 이득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서로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딛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막막해했지만 여대리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의 이름을 하와이 은행으로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열대 휴양지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비용 문제로 많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하와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은행을 구상해 봅시다. 은행에 들어설 때 신발을 벗고 편안한 비닐 주머니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유지되며 바닥에는 해변 모래를 깔고 야자수와 파도 소리로 꾸며집니다. 은행에 들어오면 고객이 마치 하와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내를 꾸미는 데들은 비용과 관리가 문제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은행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대리의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고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경우 선남선녀만 써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듣기 좋으시라고 그런 예를 들었지만 은행원을 뽑을 때 미스코리아를 뽑는 것처럼 하지는 않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딱딱한 유니폼만 입고 살아가는 직원들도 개인의 사생활로 돌아오면 다양한 옷을 입고 생활하잖아요. 사람들은 획일적인 아름다움에 질려가고 있어요. 평범한 모습의 직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우리는 다양한 매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대리의 가상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기획안으로 승부를 걸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여대리 혹시 풍기문란이 우려되어 허가가 나지 않을까? 또는 주변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성매매도 법으로 금지되는 판국에 또 어떤 법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영복이 풍기문란이라면 수영장에서는 칸막이를 하거나 남탕, 여탕처럼 분리해야겠죠? 그건 지나친 생각인 것 같아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우리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젊은이들에게 저축과 은행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대신 그 일을 해주게 되고 하루에 정해진 일정 저축액을 기본으로 무료 게임 허용 시간을 정해놓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여대리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여대리의 의견 제시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요식행위를 맞춰가던 기존의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더운 실내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였다. 짤깍 누군가 밖으로 나왔다. 여대리였다. 여대리, 대단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는데 평소에 생각해 두신 거였나요? 아니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성 과장님, 저도 담배 한 대 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여대리가 담배를?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 여대리. 연륜이 보이는 흡연 스타일이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다기보다 여대리가 담배 피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 골초예요. 모르셨군요. 펜션의 밖은 왠지 모르게 스산하고 선선한 바람이 일렁이고 있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탓인지 하늘의 별은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몰랐네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은행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기성세대는 대체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공무원 다음으로 점잖은 직업이 은행원인데
연예인처럼 변화한다는 계획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 좀 불편하네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죠. 맞아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참, 과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요즘 약혼자분도 자주 보이지 않던데. 언제 봤어요? 그렇게 눈도 좋네요. 그런데 어쩌지? 깨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사실은 파혼 당했어요. 은행원으로 평생 살 생각이냐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날 파혼 통보를 받았어요. 하긴 뭐, 살면서 돈에 쫓겨다니는 것도 끔찍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괜히 물었나 봐요. 좀 걸을까요? 팀별 전략안 발표도 서너 시간 걸릴 것 같네요. 나는 여대리와 함께 펜션을 뒤로하고 그냥 걷기 시작했다. 내 보폭이 커서 그녀는 중간중간에 종종 걸음으로 나의 뒤를 따라왔다. 아휴, 숨차요. 과장님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조를 맞춰서 걸어 주실 수 없나요? 꼭 우리 아빠 같으시네요. 그래요? 내가 좀 무심하긴 하네요. 원칙에만 강하고 교과서 위주의 기본 전략가라서 은행이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숫자와 합산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직장이 편했으니까요. 여대리는 어떤가요? 그 머리로 한번 크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다 말고 여대리는 좀 안 짜고 했다. 시골의 오솔길은 숲으로 가려져 하늘조차 보이지 않았고 적막함과 달빛만이 서로의 얼굴을 겨우 식별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저도 은행이 체질인가 봐요. 아까는 무슨 미친 사람처럼 나불대긴 했는데 평소에는 조용해요. 알아요. 그런데 여대리는 결혼 안 해요? 나야 파혼했지만 마음을 터놓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사람만 있다면야 저도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직장을 떠나 단둘이 얘기해보니 참 좋네요. 서먹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여대리는 어때요? 저도요. 무척 편안하네요. 나는 옆에 앉아있는 여대리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도 나를 찬찬히 보았다. 그리고 평소에 언제나 끼고 있는 동그란 안경을 살며시 벗었다. 아, 눈이 정말 예쁘네요. 안경 도수가 높아서 언제나 여대리의 얼굴은 그 안경과 함께 기억되곤 했는데 눈매가 이렇게 예쁜지는 몰랐어요. 그녀가 눈을 감으면서 길고 까만 속눈썹이 눈 안에 확 들어왔다. 나는 뻘쭘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위기와 달빛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은 차가운 밤 공기로 느껴졌다. 그래서 인생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서 옆에 나무에 기대면서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굉장한 흥분이 있어요. 그녀의 웃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속으로 나는 이 변화를 통해 성공을 이룰 것이라 믿었다.